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7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너무 그거야. 너무 이거 뭐지? 유치원생 같아. 아니 유치원생이 아니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각자 소개부터 하죠. 마이클 리 이항영입니다. 왜 마이클 리가 됐어 또? 이제 다시 이제 찾아가려고. 어디를? 그게 자아정신이지. 자아정신. 본인을 이제 조상님 상 바꾸면 우리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양할 때가 좋은데 아니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곧 설날이잖아. 설날이니까. 양쪽에는 좀 소식이 있어요. 양쪽에서. 아직 없네. 이것들이 빠져가고. 나 진짜. 성을 바꾸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다지아하오 강준혁입니다. 무게감 잡고 있어. 요즘 잘 나가죠? 요즘 바쁘기만 됐다 바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거기 있어. 엄청 바쁘기만 하다는 거. 정말 이렇게 바쁘다가 이거 또 강준혁 선생도 이제 또 1월부터 또 방송 또 늘었다며. 예, 1월부터 아마 키우면 아마 다시.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은 아닌 것 같고요. 격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일 아침 제가 죽지 않을까. 매일 아침마다 가야 되면. 밤 12시 방송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그래서 밤 12시 방송이 있는 날은 키움을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자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근데 매일 일관되게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자고? 자지를 못하니까. 왜요? 예? 왜? 꽁꽁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자죠? 잡니까? 저는 그 달란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머리 뒤에 버튼이 있어요. 그 달란트는 집에서 오는 겁니다. 집에서? 무슨 얘기야? 재워줘야 잡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아니라 저는 시체 모드. 누우면 이러면서 자요. 오늘 녹음하는 날짜 확인해 드립니다. 12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거의 거의 끝날 시간 됐는데요. 요즘 시장에 보면요. 왔다 갔다 바쁘기만 하고 거기 1950, 60, 70, 80 거의 뭐 한 달째 이러는 거 아니야? 추적. 제가 오늘 그 두 남자 쇼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추적하고 구질구질해 아주. 그렇죠.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수는 그대로고 뭔가 좀 변동성이 변동성 크다 했는데 종목들은 큰데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척척 나는 구질구질해. 뭔가 시장이 질퍽질퍽해. 그러니까 중국 주식 하라 그랬잖아요. 중국 주식 대박이죠. 요즘 후황통센터에서 종목 추천했는 것 중에서 한 종목도 빠진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종목이 빠진 게 거의 없고 초상증권을 제일 처음에 했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76%가 넘었어요. 오, 벌써? 예, 그냥 중국 쪽도 우리 시장이다라는 마인드 계속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다. 우리 나와바리다. 우리 나와바리다. 좋네. 마인드 좋아. 그 표현 좋아. 아주 좋네. 중국도 내 나와바리다. 오늘 제목인가? 중국도 내 나와바리다. 이거 이제 오늘 제목이야. 오늘 제목. 나왔어. 제목 바로 나왔네. 그 얘기 바로 좀 조금 더 진행해 보죠. 요즘 중국 시장 어떻게 봐요? 왜 이렇게 올라?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게 강이 한쪽은 수위가 높고 한쪽은 수위가 낮으면 수위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중국 정부가 물 못 들어오게 댐으로 막고 있던 그 댐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제 폭등세가 나오고 있다. 물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시총이 전 세계 2위 시장인 일본 시장을 제쳤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중국 GDP가 일본의 2배 정도 됩니다. 이제 넘어선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단지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중국의 큰 손들 큰 단위로 주식을 매매하는 쪽이 요즘 좀 팔고 있어요. 상해 시장은 좀 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흔들린다면 지금 또 중국 시장에 접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승원 대표는 중국 어떻게 봐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너무 그렇게 보면 차트가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중국 원양 자원하고 중국 시장하고 보면은 역시 대륙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화끈할 때는 엄청 화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러울 뿐인데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아닐까. 조정에 대한 쪽이 동반돼야 되는 시점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중국 시장이 3,500 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3,500 갈 때 그때도 거의 안 쉬고 그냥 3,500 찍었어요. 그냥 시장이 다이렉트로. 그럴 수 있다. 이거 좀 보시면 화면 안 보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양봉이죠. 그리고 3,500 찍고 쫙 빠진 거거든요. 그럼 뭐야 이번에도 계속 빠지는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빠졌는데 일단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딱 얘기할 때 중국 어떻게 하냐면서 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점이면 어때? 그 전부 다 10개 있으면 오늘 하나 사고 또 이따가 하나 사고 사야 되는데 오늘도 똑같은 생각 저는 전해드립니다. 저는 사야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중국? 네, 지금 사야 돼요. 당장 사야죠. 당장 사는데 겁나면 10개에서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렇게 계속 사면 된다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을 논하는 상태에서 30% 올랐다. 딱 얘기해서 우리가 그 한 달 반 전부터 얘기했고 그때 그 강준혁 위원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타이거 차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꾸준히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걸로 정확하게 지금 수익을 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있고 저희 두 남자 쇼라든가 저희 머니터 방송 보면서 뭐 고맙다고 연락하거나 채팅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특히 그 최근에 보더라도 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 이번 주에 대표적인 이번에 그 사회과학원인가 이성원 대표 이번에 있잖아요. 그 뭐 4천에서 5천 간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2009년이 처음으로 이제 그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던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뭐 저기 그 싹쟁 같은 경우에서도 소수제너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비중 확대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에서 물론 이제 반대되는 논리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펀드에서 좀 판다 그런 얘기 저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얘기 좀 먼저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크레이그 스테픈이라고 유명한 어떤 중국 쪽이라든가 전 세계 아시아 시장 이런 쪽에 좀 칼럼 쓰는 친구였어요. 이런 쪽에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지금도 지금 왜 이 주식 시장이 여전히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썼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썼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찾아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켓 워치는데도 이 친구의 그 칼럼 쪽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칼럼까지 잘 안 봐요. 저는 또 그런 거 좀 보는 남자잖아.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서너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찌되었건 공산당 국가잖아요. 근데 공산당 국가 입장에서 우리 또 강준혁 선생님도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느낌을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국가서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한 6, 7년 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면 한 1년 급속히 빠지고 4년째 그냥 기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의 중국 당국의 포지션이 롱이다. 올라가는 쪽으로다. 일단 텄다. 그런 거를 우리 투자자는 이해를 해야 된다. 좀 말이 어찌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중국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일단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얘기가 금리 인하한 거. 금리 지난달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걸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좀 재미없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안정을 노리고 이러겠지만 이제 이거 강 선생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불패였단 말이죠. 여태까지. 근데 지금 한 1년 동안 좀 죽을 쓰고 있잖아. 그런다가 잠깐 뭐 어쩌다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보다는 에코티 주식 쪽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잡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는 아니지만 앞서 뭐 싹젠도 얘기했고 JP 모건도 얘기했고 뭐 사회과학원 이런 얘기했지만 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워낙 그 기관이나 장세가 아니잖아요. 개인 중심의 90몇 %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남은 전 세계에서 남은 큰 주식 시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서너 개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는데 그건 전 약간 동의할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가 뭐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일본이 통화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주가 올라가는 건 뻔하잖아요. 가만히 그 현금으로 쌓아두면 손해 나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해갖고 그 인플레이션 효과 뭐라 그래 이게 주식으로 갖고 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으로 사도 뭔가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 안 하지만 중국이 이제 그 세계에서 그 통화 전쟁에 환율 전쟁 이제 얘네 표현하면 커런시 워라고 하는데 이거에도 그 아직 그런 징후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그 기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통화 전쟁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인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나름 그 번역을 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물론 이 부분을 뭐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를 떠나서 이런 시각도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예측할 수 없고 저점을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까 오늘 제목 표현이 우리가 벌써 나왔는데 답이 나왔네. 중국도 내 나와버리다. 네, 그리고 중국도 내 나와버리다. 그리고 그 중국은 정말 주식이 늘 말씀드리지만 전 중국 주식이 다른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다르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주식 시장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주식 시장이었다고요.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산업 단계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런데다가 이제 뭐 홍콩은 약간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주식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몇몇 증권사 가면. 그러다 보면 시차도 안 맞아. 쉽지도 않아. 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차가 안 맞으면 힘들어. 시차도 안 맞고 모든 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보면 전 우스갯소리 아니라 이번에 그 20년 만에 우리나라래 미국에서 그 유인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쐈죠. 기억나죠? 화성인가 어디 갔다 온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쏘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 봐요. 당연히 우주개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 보면 저기 뭐야 고창인가 예전에 그 세트랙터 아이 막 신나게 달렸었잖아. 고청인가 뭐 좀 있잖아 저 밑에 경상도에 나라던 거. 미국엔 그런 게 올랐어요 진짜 이번에요. 로켓이나 관련주들이 많이 원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우리나라 이해가 안 돼. 근데 중국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사는 게 대부분이야. 이거 핵심적인 포인트거든. 물론 알리바바나 이런 우리 바이두나 이런 것들, 뭐 텐센트 이런 것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소비 관련주가 됐건 강 선생이 얘기하건 방송에서 얘기하건 누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거다라고 적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과거의 흐름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 주식은 하기도 쉽고 이게 딱 하는 거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인데 그거 해결됐네. 중국도 내 나발이다. 하기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게 형님이니까 쉬운 거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게 쉽겠어요? 나도 뭐 별건가? 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쉬워? 왜 보이는 게 없어? 그거 보고 어떻게 쉬워? 차트 다 보이고. 차트 보이고 내용 그냥 해석하면 되고. 대신 주권이건 키움 주권은 다 보이고. 중국은 다 하지 않나? 종목이 뭔지 어떻게 막막하지? 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한 사람 있잖아. 강준혁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야지. 이학영이도 있고. 이해가 되는 이승원이도 있고. 나도 잘 몰라. 그런 사람들 찾아가야지. 당신 안 끼워준다. 이해가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방금 따랐어. 어떻게 내 딱 가는 중국 시장 어디서 계좌를 개설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 그거 왜 몰라? 그리고 맨날 방송에서 그 해외 ETF 사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사? 뭔지를 알아야지 사지. 이게 이 상담하는 놈이 눈탱이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디스가 아니라 저건 뭐라 그래 그냥. 뭐요? 근데 컴플레인을 제기해. 컴플레인이 아니고 뭐라고 있는데 그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현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현실이 그러니까요. 중국 주식 좋은 줄 알겠는데 뭘 사냐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걸 다 떠먹여줘 젠장? 그걸 아시려면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타이거 차이나 상해 A 300 그거 사라 그랬잖아.
그걸 궁금하면은 매일 10시 40분에 강준역의 후광통센터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죠. 후광통센터가 있어요? 네, 그걸 모르셨구나. 센터. 좋아. 네, 후광통센터장이야? 이분이 오늘 피곤한데 컨디션은 좋은데 후광통센터장이 앞으로 센터장이네. 그 방송 이제 하나 코너명인데. 그거 좋은데. 그거 아마 지금 한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후광통센터장. 네,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쁜 언니랑 하는 거야? 아니, 그건 혼자 진행합니다. 오! 언니 누구예요? 몰라요. 예쁜 사람이 있나 거기? 거기 진행하는 앵커 있잖아. 하기민 앵커? 이제는 아주머니가 되셨죠. 이쁘잖아. 이쁘구나. 이쁘잖아. 미스 코리아 아니야? 미스 코리아죠.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언제부터? 뭐 어제부터? 하영민 검색해봐. 미스 코리아야. 그렇구나. 미스 코리아 PD도 있고 미스 코리아 앵커도 있는 데가 거기 아니야. 후광통센터 보이지? 강준혁이 후광통센터. 오 대박인데. 매일. 오늘 종목 얘기를 했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발품 팔아야 돼요. 그렇지. 팔아야 되고 항상 안 나아간 길은 항상 무서워요. 이게 정말 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PC방이 우리 학교 앞에 처음 생겼거든요. 네. 그 PC방 들어가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도대체 저기 뭐 하면 될까? 들어가는데 괜히 누가 붙잡아서 뭐 하라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거 괜히 갔다가 그 절하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그러면 어떡해. 일단 그때 산신령 있다 그러고 한번 딱 시작을 해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쉽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중국 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아직까지 경제 성장 단계가 지금 산업 발전 단계가 지금 아래에 있는 데도 있는데 뻗어 올라가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다. 당연하죠. 미국 수준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멀리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걸 보면 안 되지. 아니 많이 올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은 자기 GDP 대비해서 한 120% 정도까지 보통 오릅니다, 시총이. 근데 중국은 이제 한 45%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못 그러니까 GDP만큼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거든요. 그게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10%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펀드멘탈 보는, 아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살 수 있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다 있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할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사실 2007년도 그쯤에 얼마인가요, 중국이? 6천이 조금 넘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국이 2007년보다 지금이 발전을 못했나? 아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발전했거든요. 매년 7%씩.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거기에 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실적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 수급만 들어오면 가는데 그 수급 자체의 문이 지금 열린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나 뭐 이제 다 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칼럼 얘기했는 것 중에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건 공산당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가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독일이 성장을 굉장히 급하게 했잖아요. 네. 독일 시장 갔습니까? 독일 시장 안 갔어요. 네. 그때 독일 시장이 안 간 이유는 독일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용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안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시장이 안 갔는데 중국은 보내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안화 국제화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정책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를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 시장 지금 뭐 오늘 당장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뭐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계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저 당장 사는데 그러니까 당장 사야 돼 이래버리면 마음이 너무 또 급해질 수가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부분 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 다 됩니다.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 지점 안 가도 돼요.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내 계좌에서 중국 주식도 투자하게끔 신청만 해도 투자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니까
뭐 일단 사진 않더라도 들어가서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코드도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 딛다 보면 내 나와바리 내가 가지 않아서 내 뒷뜰이 내 나와바리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만은 뒷뜰이 한번 발 다 한번 내대져 보면 아 여기도 내 나와바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돼. 뭐라고? 후광통이 뭐야 후광통? 나와바리. 후광통. 깡통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아까 뭐 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상하게 중국 나와바리 특집부터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봤던 길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 거예요. 강준혁 대표님 방송을 들어도 아 이런 주식이 좋다라는 걸 다 알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증권사 강의했던 7분의 기억이 여러 같은 호응을 얻었던 이유가 뭡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증권사나 섭외해서 어떻게 어디서 계좌를 트시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해줘야 돼 사실은. 지금 맨입으로 증권사 후원 좀 해봐. 맨입으로 안 하지. 하나대투 후원 좀 해봐. 나는 이게 나 신한가 우린다. 신한 후원 좀 해봐.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대신 후원 좀 해보라고. 저 오늘 어디 들어갔다 올 건데 지금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컨택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갑자기 장가를 가버려가지고 담당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쪽에 아마 강의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쪽은 VVIP만 모셔놓고 한번 하자. 그런 거 좋은 거지. 전 그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그분 중국통 이러면서 전병서신가요? 그분하고 원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이 조금 더 고객하고 친밀한 부분을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조만간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증권사 한 군데를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강의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 있습니다. 후광통 강의. 여기서 합니다. 그럼 무료라며? 네, 한국경제TV. 언제까지 무료로 해 그걸? 네? 언제까지 무료로 해? 돈 벌 때까지? 참 우리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강준혁 위원이 무료해주는 대가가 있어. 뭔지 알아? 여기 방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 10몇만 원? 10몇만 원이야? 그거 안 받는 조건이라며. 난 거절은 아니야. 이 친구가 때우는 거야 자기 몸으로. 어쨌든 간에 11시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몇 시간이에요 그건? 1시간 할 겁니다. 1시간. 1시간.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종목을 아예 제가 뽑는 걸 가르쳐 줄까?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뭐 어디까지 할까? 그건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못 들어본 것들 위주로 해서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종목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해결책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되면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12월 13일이 되나? 13일 날 오전 11시부터 우리 그 여의도에 증권거래소 건너편에 보면 한국경제 와우파 6층인데 그 보면 종합빌딩이고 그거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 1층에 삼성 모바일 뭐 휴대 큰 매장이 있어. 거기 AS센터 있으니까 그렇게 세 명이서 할까? 나 피곤한데.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 우리도 말이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홍보 하나 때리자. 뭐요? 우리는 주식이랑 상관없는 거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각종 이제 미디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미디어, 미디어래 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그러니까 1인 미디어에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강의를 둬요 저희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도 무료야.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 가요. 충청도에 가요? 네.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오후 2시부터 4시. 그 강의동이 몇 동이야? 205동. 평생교육원 청주대 평생교육원 205호. 오후 2시에서 4시. 정확한 제목은 1인 미디어 창조경제 1인 미디어 창업과정. 창업과정인데. 이번 주 토요일. 근데 이거는요, 유아씨께 이게 주식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랑 와서 주식 물어보면 불법이야. 와서 물어보면 주식 불법이야. 대신에 이승훈 대표가 사인은 해줘. 쫓아낼 거야. 필요 없어. 사인해. 셀카 찍어줘. 셀카. 엉덩이로 사인해줘. 괜찮다. 주식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각종 오디오나 요즘 보면
이거잖아요. 뭐든지 광고나 나 이런 수단이 미디어가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였잖아요. 텍스트 위주로 모든 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이게 오디오 텍스트에서 이제 사진을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진의 시대에서 이제 그다음에 또 뭐로 바뀌었어? 비디오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비디오. 네, 비디오라든가 영상, 음상, 영성으로 그런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비디오 1분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효과가 이게 보면 그 페이지 수로 있죠. 웹페이지로 보면 3,600페이지를 보는 효과랑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3,600페이지를 보고 그걸 단어 수로 하면 150만 단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효과가 바로 비디오다.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듣고 싶은데 강의 겹치네. 날라오면 되지. 1시간 여기서 1시간만 하면 되잖아 강의. 좋다 날라갈까? 그리고 지금 청주까지 오면 거기서 버스 터미널 가면 여기서 금방 타고 올 거야. 그래서 그런 강의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네, 그래서 처음이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공개 방송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청주대학에서 의뢰가 와서 어떻게 알고 우리를 알고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했고요. 여기 추가적인 관심 있으면 좀 추가적인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 잠시 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후광통이나 관련된 주공적인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시장은 연초인데 우리 강진영 기자도 바쁘니까. 난 지난주 내내 개디스 당했잖아. 개디스. 왜? 누구한테? 저 친구한테? 아니가? 아니. 왜? 시장한테. 왜요? 카지노주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중국에서 야야 그거 조사할 거야 이러고 맞죠. 야 나 렌터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세금 걷어야 돼요? 이러고 그랬다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러고 뭔 개리스를 당했어 시장한테서. 그게 그래서 자기가 운빨이 좀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운빨이 나한테 좀 돌아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좀 돌아오고 진짜 올해 내내 중소형도 듣보 얘기하면 슉슉 날라다녔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국가가 디스를 해.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면 내 말을 안 해. 응? 삼성증권 보고서 보니까 원래 그게 중국에서 카지노를 조사하려는 게 아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했으니까 제주도에 파트너로서 인정해달라는 시그널이다. 이런 중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고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렌터카도 3일 만에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 뭐야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뭐 말만 하면 디스야. 그거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약 올리는 거지. 난 디스 당해갖고 약고 죽어서 방송 못 하겠어.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자긴 그렇지만 또 내 얘기는 어디 가서 듣고 이제는 그 외국 사람도 듣고 골드만 삭스도 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오늘 또 맷들단데 미치겠어 진짜. 쓰리 싹쓰리 골드만 싹쓰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리 강춘영 의원 바쁜데 이거 말이 남기면 돼야 되는데 골드만 삭스가 2015년에 이거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골드만 삭스가 2015년에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딱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나. 뭐냐면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더 천천히 좋아진다는 거야.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뒤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뭐에 더 올해도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냐면 두 가지에 관심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배당을 너무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거기다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조건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사라는 거거든. 그걸 내가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 골드만이 근데 영업을 보게 되면 이 새끼도 영업 방침이 추세야. 좋으면 계속 좋다고 그런다. 나쁘면 존나 나쁘다 그래. 나랑 똑같네. 유가도 140불 가도 200불 간다고 그러잖아.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면 그때부터 바꿔. 더 빠진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영업을 하더라도 계속 좋다 그러고 계속 나쁘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하나 멘트 되면 2015년이 좋다? 올해 미국 시장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내년도 좋다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그게 나를 쫓아오는 거지.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거야 얘가. 왜냐면 걔가 나랑 그 친구가 내가 골드만 삭스를 입사했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왜냐면 걔가 아는 거지. 보스턴 갈라 그랬잖아 보스턴. 그거는 딴 얘기고.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야. 이게 왜 맞느냐면 내가 그러잖아. 내가 과장은 하지만 거짓말 없다. 과장은 하는 거지. 쭉 쪄지 앞으로 더 쫙 쪄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며칠 전에 또 얘기했잖아. 요즘 보면 이것들이 근데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가 내용내됐다고 얘기하는 약간 또 껄쩍지근한 것도 사실인데 골드만삭스리 아니 그게 아니라 삭스가 나의 평소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베끼니까 또 나왔잖아. 투자 철학이 뭔데? 그거 몰라?
가는 놈에 베팅하자. 아니 있잖아. 단순하게 하라. 되는 놈에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하라 그러겠잖아. 네. 켄 피셔 형님이 얘기했잖아. 켄 피셔 형님이 뭐라 했어? Be stupid. 이름이 안 좋아. 켄 피셔야. be stupid. 너 어리석게 살아라. Keep it simple. 통조림 캔. 단순하게 해라. 그랬잖아. 내가 맨날 하는 건 단순은 무식하게 하라고. 근데 얘가 또 했어. 뭐라는지 알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이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것저것 되는 애들이 언제 사느냐? 꺾인 다음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것저것 되는 애는 중국이 꺾이고 이제 아래로 한 50% 떨어질 때 그때 산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야 돼. 시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디스할까? 졸라 내가 하이니스를 얘기했잖아. 나도 1년 반 때. 네. 그러다가 한 6개월 때 내가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빼더라고.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계속. 난 속으로 저 지금 미쳤나? 나는 말만 걸었지. 어떻게 보냐고. 난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슬쩍 내가 여기서 다 또 얘기하지. 그런 거 같지 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데 나는 무식하게 계속 얘기했잖아. 결국은 하이니스 1100% 내고 차 사는 인간은 나지. 그렇지. 그런 거지. 아, 약후 죽어서 방송 못 하겠어 오늘. 아니 강연이 바쁜데. 강연님 연말 연초 시장 전략이라는 거 간단히 얘기해주고 하셔야죠. 일단 뭐 좋게 보고 싶은데 오늘 흐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좋아 보이니까 그거 일단 계속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오늘 만기야? 종목 위주로. 무슨 지금 막이야. 근데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왔어? 코스피? 오늘 블럭들이 있었나? 계잡주 거래 터졌나? 네, 사실 어제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 거래가 확 터졌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존에 얘기했던 뭐 NC소프트나 이런 건 여전히 뭐 보셔도 좋고 롯데케미칼 새로 한번 보는 걸로. 롯데케미칼은 대체 애들 좋다는 나는 솔직히 그냥 공돌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몰라. 저는 이제 주식할 때 무슨 생각도 하냐면 내가 아는 건 남도 다 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화학주 안 좋거든요. 화학주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화학주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요즘 제품 가격이 조금 좋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1월 달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숟가락 얹기. 얘들이 이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걸 살 때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다 분석하고 사는 거거든요. 다 아는 거지. 그래도 살만하니까 살 때는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주의로. 족도 없어. 아니 이 부분은 들어도 솔직히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다. 아니 그런가 보다 하거나 또 이해가 안 가. 아마 내가 그러면 롯데 잠깐만 우리 시청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성훈 대표가 롯데케미칼의 장단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유가 상황이나 뭐. 내가 진짜 양심이 찔려서 못하겠다. 왜? 나 화학공업 제일 싫어했어. 그렇게 얘기했어. 나 화학이 제일 싫어. 난 화학이 싫어갖고 끝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조합. 학력고사 볼 때도 남들이 하지 않는 조합을 했잖아. 지구가? 아니요. 이과생은 다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보통 물리지구과학을 하잖아. 물리는 어렵다고 안 하지. 아니 물리지구과학을 하고 보통 하는 애들이 화학생물을 하거나 물리지구과학을 선택하거든요. 공대는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시험 볼 때? 다 배우긴 배우는데 나중에 선택이었어요. 아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나는 끝내는 화학 때문에 물리생물을 선택했잖아. 안 맞는 조합으로. 아주 특이한 조합이지. 그래서 물리생물을 했는데 왜냐면 지구과학도 뭐 외우는 게 많고 그놈 알킨 막 이런 너무 싫었어.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롯데케미칼은 석유에서 이제 우리가 석유에서 그 나프타가 생기잖아요. 그 SK이노베이션에서 나프타를 뽑아내면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에탄올 그 저거를 제품을 만들잖아요. 나프타를 갖다가 이제 크래킹을 한단 말이야. 그 분해를 해서.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은 이제 에탄올 베이스 그러니까 석유 가스에서 뽑아낸 거 그걸 갖고 이제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석탄 크래킹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석탄 크래킹인데 중국계 지금 단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석탄이? 네. 근데 중국이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유가 깨지면서 그거 안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 호재겠고. 근데 이제 에탄 크래킹이 지금 가격 단가가 제일 낮아요. 미국에 있는 이 천연가스 이 설비 분해 시설 투자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나프타 크래킹 시설들이 오래된 거 유럽에 있는 애들께 그거 보고서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설비를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유가가 빠져서 나프타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나프타 그 가격 그 프레킹하는 설비들이 없으니까 이 나프타 수요가 줄은 거야. 그러니까 에탄 생산하는 제품이 적어지니까 에탄 가격이 지금 보면은 그 제품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네 이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이제 그 나프타 쪽이 이제 정리되는 상황 속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나마 나프타 크래킹에서는 가장 단가 발전 그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얘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겠니? 라는 지금 분석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짝 그러니까 인디안 썸머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인디안 썸머. 그러니까 에탄 크래킹 이 설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은 죽겠지만 그 전까지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반짝하지 않겠니? 그리고 2017년도 넘어가면 미국에다가 롯데케미칼도 에탄 크래킹 설비 투자 지금 한다고 막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비중이 돌아가면서 그때는 좀 숨통 트이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인디안 썸머 형식으로 화학주들이 좀 반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시각. 근데 이게 않을까? 그냥 반짝한다라고 하기에는 강세가 너무 세요. 왜냐면 나름 그 바닥에선 주도주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면 이제 추세적으로 볼 때는 한 20% 30%가 올라도 기술적인 반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돌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면 액션이 늦어요. 맞아요. 네, 일단 숟가락 얹고. 나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질문 하나 들어봐 두 분한테. 40만 원 더 떨어졌잖아 이게요. 40만 원부터 8만 원 이렇게 떨어졌었잖아. 그때 왜 떨어졌어? 알 필요 있나? 아니 왜 떨어졌냐고 그때는 그런 에탄올 뭐 얘기하면서 얘기 좀 해봐. 왜 떨어졌냐면 일단은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봤던 거죠. 그 화학 제품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에탄 크래킹도 만들고 뭐 석탄 크래킹도 한다 그러고 개지랄을 떨었던 거잖아요. 근데 설비 투자 잔뜩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설비 캐펙스 투자하는 업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07년도 수요는 어떤 수요냐면은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과도한 소비가 이루어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설비 투자에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중국에서도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맞췄던 거잖아요.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런 그 산업재 섹터가. 근데 그런 소비가 일어났던 시기는 아주 특이한 시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빚내서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설비 투자가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지금 그 과도하게 있는 거죠. 캐펙스 투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생산 단가가 다 낮아진 거고 생산 단가 낮은 애들은 날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그 지금 그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산업 서비스 그 캐펙스 투자하는 애들이 전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학이 됐던 철강이 됐던 논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도 가동을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장 그러니까 뭐냐면 마켓의 그러니까 그 이익의 캡을 씌우는 그런 효과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박스 트레이딩 이런 게 좀 유효하지 않겠냐. 다만 뭐 강준혁 대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디선가 이것들이 원가를 갖다 급격하게 절감시키는 뭐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뭐 터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추세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도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랐다 결국에는 그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계속 박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냥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는데도 답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소재 섹터는 근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화학주가 됐던 소재 섹터들 대부분 주가 밀린 게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소재 섹터가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물건을 어디다 팝니까? 전방 산업이 다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주가가 뭐 박살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15년도가 금리 인상도 뭐 좀 늦어질 수가 있고 생각보다 2015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중국의 성장률 자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문제가 아니냐면 얘들 자체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얘들은 지금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연착륙 성공하고 만약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유동성 지금 그 부분의 경기 침체에서만 조금 살아나주면 세계 경기가 나아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소재 섹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왜 LG화학보다 롯데케미칼이 더 센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그쪽 하던 회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변신한 기업들은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예 뭔가 대응을 안 하고 멍하게 대응할 것도 없고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원래 하던 짓 하는 애들만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가 그 기초 소재 섹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경기가 아까 제가 밀리는 건 뭐 우리가 찾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적 안 좋아지면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쪽은 경기 안 좋아지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수출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지금까지 좋지가 않았잖아요. 중국에 있는 소재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세게 칠 수도 있다. 그냥 그렇죠.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위에 저항선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 저항선 저 저항선 계속 위에 뭐 저항선 생각을 하다 보면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릴 때는 밑에 뭐 20일, 2평, 60일, 120일, 240일, 360일 이러면서 2평이 계속 있으니까 팔라 그러면 또 못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밀릴 때는 지지선 의미 없고 올라갈 때는 저항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는 흐름대로 그냥 추세대로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 속 드는 말씀을 계속 하시네 우리 강 선생님께서. 이게 정답이었나요? 그런 거지. 내가 딱 그렇잖아.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아니 강 선생 가야 되잖아. 네, 저 이제 한투로 가보겠습니다. 한투로 가는 거지 그? 네, 한국투자증권. 지금 강의를 지금 하는 거야? 네, 녹화로. 녹화로. 녹화를 2개를 뜨고 이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나가나? 그럴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장 팀장, 나는 왜 돈 안 줬어? 나 왜 그때 출연료 안 줬냐고? 장 팀장, 방송 들으면 연락해. 내일 내가 우리 김 팀장한테 얘기할게. 됐어요. 짜증난다고. 한 번 나갔잖아, 한 번. 젠장 돈 줄 건 주고 해야지, 젠장. 우리 땅 파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파먹던 게 이게 땅 아니었나? 그때 나 엄마 얘 흙 먹어. 자, 어쨌든 저는 다음 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가면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자고요. 연락할게요.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관심 주는? 저는 그 파라다이스 때문에 약구 죽어갖고 관심주도 없어. 그래도 얘기해줘. 형님 먼저. 나? 네. 나는 혼자 못하지. 왜 혼자 못해? 난 또 맨날 똑같아. 나는 지금 보는 게 너무나 명확해. 어떤 거? 지금은 나는 큰 트렌드를 보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유통시장에 대한 혁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이게 장난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크게 숙변한다고 보는데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동네 슈퍼가 있었잖아. 그럼 뭐해? 우리는 쓰레기를 받았잖아. 알리바바에서.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뭐 잘못해? 형님이 선택했잖아요. 자기도 따졌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승훈 대표. 나 형님 믿고 이렇게 나는 했는데. 이승훈 대표가 꼼꼼하긴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허가요. 그게 아니라 나는 형님을 믿고 하는 거지 순수하게. 날 믿으면 안 되지. 나는 순수했는데. 근데 끝까지 들어봐. 네. 이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동네 슈퍼마켓이었다가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구멍가게에서 슈퍼라는 게 생기고요. 네. 조금 지나니까 좀 대형 마트가 생기고 또 대형 마트가 생겼어. 그런데 요즘 보면 또 마트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죠. 격주로 일원에 놀게 하고 강제로 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보면 예전엔 누가 또 이게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하다가 다 홈쇼핑 하잖아. 네. 인터넷 쇼핑하고 그게 보면 이게 이제 인터넷 쇼핑 중에서 모바일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 걸 사. 그리고 이제 보면 무슨 데이 하면 전 세계적인 쇼핑데이가 됐네. 그래서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경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살아남은 거는 큰 업체, 큰 해외 업체, 글로벌한 온라인 업체랑 역설적으로 동네 구멍가게만 살아남는 시장이야. 중간이 없어지는 거야, 중간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갖고 지금 중요한 거는 소위 얘기해서 로지스틱스 들어나 봤어? 로지스틱스. 물류가 지금 핵심이다.
그래서 물류가 정말 중요해진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10일로 내가 또 찾아봤어. 8월 10일 날 서비스 뭐 대책 뭐 실계 산업 뭐 하면서 그때 이제 물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초이노믹스가 막 들어오면서요.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거가 이제 전 세계적인 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이제 물류 자동화 쪽도 있을 것이고요. 물류 자동 쪽도 있고 물류 자동을 위해서 로봇도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고 뭐 드론도 들어가고 뭐 딴 얘기 꿈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각종 수많은 이제 그런 배달과 관련된 배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한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게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번에 딴 얘기지만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도 57%가 모바일로 이루어진잖아요. 네네. 알리페이 총 이것도 작년에 30몇 %에서 올해 한 20%포인트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바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럴 때도 보면 거의 50몇 %에 60% 가까이가 모바일에서 쇼핑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77%는 아이폰, 아이패드, 나머지 22%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나오고 이런 거 다 집계가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모바일 트래픽이다. 모바일 트래픽이 알게 모르게 모바일 트래픽과 그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시장에 살아있어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우리 이성원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듣고 또 까먹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다산 네트워크 이런 게 올라요. 네, 다산 네트워크 트래픽 관련 올라가고 있고요.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도 은근 얘기하는 사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져. 오이 솔루션, 파이어링크, 오이 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 솔루션. 그리고 또 그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하잖아요. 모바일로 보니까 이제는 광고도 모바일 광고라는 거거든요. 네, 모바일 광고, 모바일 트래픽. 그래서 야후도 그런 회사를 사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났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할 때 큰 트렌드가 내년에는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 트래픽 증가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탑픽은 제가 봤을 때 광고 쪽에서는 좀 살아있는 게 낫쓰고 데이터 쪽, 그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어찌됐건 다산인데 내가 잘 모르는데 다산 네트워크 좀 얘기죠. 다산 네트워크스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이 솔루션도 그런 거 아니야? 오이 솔루션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보다는 이제 부품 쪽에 가까운 그런 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건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냐면 밀크 비디오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고 유료화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이 밀크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비디오를 보는 확률이 더 높고 그 우리 이번에 그 창조경제 1인 미디어 할 때도 보게 되면 동영상을 PC에서 더 많이 봅니까? 더 많이 시청합니까? 아니면은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더 많이 보죠. 모바일.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 더 많이 시청한다라는 게 여기가 이제 이 투자 포인트인데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전에는 뭐 서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버에 대한 용량도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SSD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라인을 이제 증설을 이제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계기라든가 아니면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뭐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오이 솔루션, 파이어링크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엔터스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갖고 이제 중개 기업체 뭐 영호통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에이스 테크? 에이스 테크 같은 경우 는 중국 LTE만 까는데 TD-LTE 그거 관심이 하네. 중계기 그쪽 까는 애들이거든요. 예전부터 들어봤던 건데. 에이스 테크. 그 양지점장님이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그때 에이스 테크인데 제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때 양지점장님. 예, 양영신 지점장님. 그건 덕분에 돈 벌어 소리. 네. 한건 했잖아.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겠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가장 큰 고민.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트래픽은 모바일이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PC 쪽에서 그 80%가 나오고 있다. 수익의 광고 수익의 80%가. 그러니까 이 모바일 트래픽과 PC 트래픽 비율만큼 광고에 대한 수익도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바일의 광고에서의 그 효과에 대한 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 광고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검증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검증을 해주면은 모바일에도 광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 미디어 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바일 미디어 랩.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맥 그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좋다, 그다음에 뭐 SSD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나스미디어 광고업체 좋다라는 것이 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다라는 걸 한 항아리의 물이다. 예, 이런 그게 엄청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SSD 이거를 연초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한테 완전 필이 꽂혔지. 네. 네. 이성 대표. 네. 난 그래서 그쪽이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녹아난다. 아, 녹아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그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골드만삭스리. 전지현님의 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호재라는 거지 미국에서는. 오히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움직였던 논리 그대로 내년에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근데 올해 움직였던 애들 중에서 실적이 나온 섹터를 보게 되면 호텔 신라, 그다음에 보게 되면 화장품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이런 건 조정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이슈로 지금 이제 그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저는 이제 산성 LNS는 솔직히 좀 비싸. 리더스 피부과 요거. 근데 좀 비싸. 그래서 요거는 한번 트레이딩으로 하고 싶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오늘 턴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얘기했지 아까 네. 특징주라고. 딱 보니까 내가 이거 오늘 포인트인데 내가 몰라도 그런 건 잘 잡잖아. 네. 나의 어떤 뭔가 끼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오늘부터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물러설 때가 됐네. 다 알았네 나를. 다 알았어. 이 아저씨가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나 했지. 네.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주도 충분히 다시 봐야 되는 시점. 물론 그렇다고 뭐 아모레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화장품주는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안 하면 충분히 아직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화장품주 여전히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자기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한번 얘기해줘 다시. 어떤 거? 내가 보기에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지금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뭐요? 나는 이제 우리 모바일 쪽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 솔직히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 내년도에 튈 게 있어. 뭐? 헬스케어야.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근데 무슨 주식인지 내가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모간 스탠리에서는 이 모간에서는 이놈의 호간 스탠리 이 모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헬스케어 비중 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삼성 지금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시장 LTE가 이제 개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정체가 진짜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의 LTE 시장에 대한 개화가 늦어지면서 LTE 폰에 대한 수급 차질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지금 올해 이제 그 중국 시장 쪽에서의 그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내년에 LTE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에이스테크 같은 거 더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최근에 막 그 증권사들에서 막 그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다는 얘기지 삼성한테는.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를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플이 됐던 삼성이 됐던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물 인터넷을 찾는 것도 뭐냐면 스마트폰과 연계시켜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허브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기들을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가장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스마트카.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스마트카도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쉽게 내줄 것 같지도 않고 홈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될 수는 있는데 역시 건설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장 그 전자 업체들이 단독 플레이를 해갖고 쉽게 팔 수 있는 게 바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들. 내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만보기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헬스케어 기기로 내 심박수, 혈압 그다음에 뭐 내가 건강관리 체크 이런 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령화 시대를 되게 되면 고령화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나는 고령화 때문에 이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는. 고령화지. 예, 그래서 이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쪽에 대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떨렁 그 데이터를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 뭐 떨렁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치의를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의료민영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원격 진료제도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격 진료 내 데이터를 갖다가 누가 봐주고 상담을 해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보자고 그거를 뭐하러 그거 하고 앉았어. 그잖아요. 나 혼자 뭐 차트 만들어서 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한다라면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그 내가 오히려 병원비를 줄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병원비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원격 진료 장비 만드는 쪽도 그쪽 관련해서 솔루션 만드는 쪽도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부각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격 진료 관련돼서. 아 근데 예. 그건 아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삼성 메디슨하고 연계된 데가 어디냐면은 디텍터 만드는 애들 뷰웍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피니티도 삼성 출신이죠. 뷰웍스도 삼성 출신이지. 결국에는 삼성 나와바리 안에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란 얘기야. 한번 나와바리 영원한 나와바리. 네, 영원한 나와바리지. 사물 인터넷도 S넷, 삼성 백봉만 까는 애들. 걔네들이 지금 신고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그늘 아래 다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 여태까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근데 내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이런 거는. 그 자기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나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인 거잖아. 네. 기술적인 거잖아. 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비옥수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없어? 어떤 거요? 내가 원하는 건 딱 이거거든. 저기 바이오시밀러나 근데 신약 그거는 이제 신약이나 그거는 헬스케어가 아니고 이제 바이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나 저기 있잖아. 인공 장기 그리고 줄기세포 이런 거. 그쪽은 이제 메디포스트나 그런 거 딴 거야? 그건 완전 다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헬스케어 기기 쪽으로 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냉정히 보면 삼성 바이오 관점에서 지금 냉정히 보면 지금 미국에서 된다는 건 내가 말한 쪽이거든. 그런 쪽으로. 왜냐면 그래야지 민영화 되잖아. 그 민영화 되면 우리나라뿐만 민영화에 왜 민영화 얘기하냐면 그냥 그런 것도 있죠. 자기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가? 저런 거 있잖아. 그 멀리 있는 사람 원격 진료가 있는 건데 진짜 하는 거는 사람들인 거야. 그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장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막 하자는 거거든. 요즘에 중국에서 뭘 하냐면은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인데 중국 파룬궁이 예전에 탄압을 당했잖아요. 있었죠. 파룬궁 수련자들을 잡아다가 중국에서 장점인이 장기 적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공 장기 적출. 누가? 중국에서. 예전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은 장기를 갖다가 원하는 예전에? 대로 다 구할 수 있대. 지금도. 근데 그거를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까고 있고 그걸 갖다가 그 시진핑이 타겟을 해갖고 누가 했다고 그거를? 장점인 일파가 예전에 그래서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이 지금 장기 밀매의 가장 큰 그건데 그걸 갖다가 계속 까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딱 보면서 지금 예전에 뭐냐면 살인 그렇죠. 살인범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했던 얘기 많이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근데 그게 많이 그런 사람 많아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그게 그 진행이 됐다는 거야 중국에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축소가 되게 되면 근데 중국도 인권 국가로 나가야 되고 그런 당연하죠. 것들에 대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인공장기나 이런 게 이제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산업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라는 거라. 왜냐면 중국이 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굳이 인공장기 만들어 우리는 그냥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에 사는 얘기는 그거야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안 맞아 내가 말하는 거야. 중국에 대한 장기 매매에 대한 쪽을 갖다가 무지하게 까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외신에서 보면 자꾸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 못 봤지. 나는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자꾸 왜 쓸데없이 이랬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같은 맥락이네. 아 그래서 그런 건 없어? 왜냐면 그게 우린 별로 안 하지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가 엄청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난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야. 내가 아는 상식이랑 많이 달라서 그래. 네.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는 뭐 일부 회사가 줄기세포 이런 걸 치료하는데 우리나라가 합법이 안 돼 있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뭐 연구원을 뭐 일본에 보내 갖고 하고 중국에 한다 그런 뭐 있었잖아요. 뭐 무슨 회사인지 있었잖아 그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많이 앞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나 유럽은요 이미 그 소위 대체 이야기라고 표현해 갖고 거기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가줄기세포 이런 거겠죠. 제가 학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과학적인 거는 그런 걸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장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EBS인가 이런 데서 한번 했거든요. 인공장기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돼지랑 해갖고 돼지에서 그런 묵윤돼지 예전에 황우석 박사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한 7, 8년째 확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또 그런 부분 그런 건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회사도 미국에서 앞으로 25년 동안 대표적인 주제나도 인공 심장 혈관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우리나라는 없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복잡한 게 뭐 성체줄기세포냐 배아줄기세포냐 뭐 하여튼 그것도 되게 줄기세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요. 근데 제대로 된 그나마 좀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화장품으로 요즘에 골판지 회사 했던 산성 LNS가 옛날부터 테마주로 엄청 올랐다 했잖아요. 근데 산성 LNS는 골판지도 한다. 골판지가 좋아. 근데 그 파미셀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성체줄기세포 개발하는 애가 있어요. 얘도 항상 그렇고 그다음에 늘 하면은 이제 은행 제대열 보관 사업하는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이제 근데 얘네들은 제대열도 솔직한 얘기로 하는데 나는 그게 의미가 없어 보여. 제대열도 말이 많지. 네,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늘 나오는 얘기가 유전자 진단 발굴하는 마크로젠.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은 바이넥스. 몰라 그런 것들이? 바이넥스 좋아요. 그렇죠 몰라? 아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늘 이제 나오는 차바이오.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병원도 하고 하니까. 그 중에 핵심이 뭐야? 그런 애들인데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나냐라는 얘기야. 실적은 하나도 안 나요. 실적은 전혀 없어. 알잖아요. 난 모르지. 그거 아시는 회사 하나 있잖아. 있지 않아. 네. 근데 그것도 그거 하는 회사야? 네,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인데 그게 실적이 나냐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그게 진짜 순수 벤처죠. 대박 나면 좋은데. 왜냐면 난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이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데 이건 근거도 없는데 제 느낌은 미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줄기세포 이런 것들. 내년에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런 것들이 크게 한번 7, 8년 만에 황우석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게 왜 바이오가 제가 약하냐면 제가 황우석 때문에 깡통을 찼거든. 고객들하고 같이 울었단 말이야. 진짜 고객들 그때 당시에 그 아픈 추억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개잡주 쓰레기 이런 인식이 강해갖고 거의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랑 상관없어. 미국에서 얘기 많이 해놔요. 그래서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그게 그리고 민용화 핵심이에요. 민용화하면 이제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예전에 뭐 있었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회사인데 뭐 맨날 합법이 아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안 돼갖고 우리나라 회사인데 뭐 일본 가서 뭐 실수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차. 그게 차야? 네. 그 회사야?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냐면 그 주위에 제 얘기는 아니고 주위에 뭐 아시는 분이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절었는데 척추에다가 뭐 줄기세포 넣어갖고 했더니 걸어가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적 그런 얘기 중국 가서 중국은 그런 게 뭐 법이 없으니까 뭐 장기도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인데 뭐. 근데 그쪽에 가서 장기 그 이식 수술 받는 사람들이 감염에 맞아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이 아니고 중요한 게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중국은 법률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임상 데이터가 중국은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상 데이터가 안 쌓이는데. 우리가 불법이니까. 네,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자꾸 그 차바이오 같은 경우도 법인을 뭐 미국에다가 병원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줄기세포 아니 그 하여튼 바이오까지 얘기해봤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할 그 종목은 없어요? 네, 종목은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78번째. 또 오랜만에 바이오 공부하기 나 바이오 싫은데. 아니 아는 상관없는데. 내가 아는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바이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왜냐면 형님이 얘기한 거에서 제가 이제 태양광 공부하라고 그때 안 했잖아. 왜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올라가잖아. 느낌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개념이 없어.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헬스케어 바이오랑 우리 시장에서 지금 헬스케어랑 달라. 내가 냉정히 보면 달라. 그래서 말이 좀 어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은 줄기세포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 걔네들은 이제 대체 투자 이런 의학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체 의학이란 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게 아니라 이게 딱 그 합법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근데 보면 우리나라 보면 그 침술 있죠. 침술. 그 의대 한의학 있잖아요. 그 어떤 미국에서는 대체 의학이라고 하거든요. 대체의학. 근데 예를 들어 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줄기세포 이런 것들도 완전히 걔네들도 FDA에서 성은 승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 대체의학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약간 뭐 우리 보면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임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겠고요. 하나만 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저는 뭐 몇 년째 지금 고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고하는 사람인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에서도 제 앞에서 SK하이닉스를 디스하시던 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뭐가 있어요 누가. 방송국에? 예. 그래서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구나 이제는. 올라오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 수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러니까 오늘 삼성 낸드 플래시 그 3D 낸드 플래시 그 오늘 공개됐거든요. 오늘부터 팔아요. 128기가에서 1TB까지. 3D 낸드 그 SSD 하드를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런 SSD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늘 두남재수에서 말씀 주셨듯이 롤리파 업데이트 이후로 64비트로 가게 되면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2비트를 쓰게 되면 메모리를 4GB 이상에 대한 쪽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그게? 메모리에 대한 한계가 4기가까지라고 32비트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PC도 32비트 OS는 램을 4기가까지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제 4기가 이상을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메모리를 로딩을 시키려면은 이제 64비트가 이상이 돼야지 그 이상에 대한 메모리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도 4기가 이상이 되기 위해선 OS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OS 뒷받침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내년에도 좋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이 올해 그 덜컹거렸던 게 LTE 개화 속도가 늦은 거였지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내년에 이 스마트폰 쪽도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내년에는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렸듯이 사이클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현금을 누적시킬 수 없는 구조에서 이제 부채 까고 현금 누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중국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그 얘기도 하나 좀 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64비트도 그렇고 아까 얘기 말만 꺼냈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에 딱 잘 지적했는데 중국도 스마트폰 끝났다, 뭐 다 되고 고점 쳤다 이런 얘기 나와갖고 그게 지금 반박하는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TDLT에서 아까 그 에이스테크 이런 얘기도 했는데 TDLT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전 중국 다음은 인도다. 인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가격이 더 싸요. 가격성 싼 거 있지만 걔네들도 결국은 다 언젠가 잘 살 거라는 얘기죠. 언젠가. 중국 평생 중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어떻게 알았어? 이 10년 전, 15년 전에 하면 지금 북경이 다 자전거 타던 나라야. 그렇죠. 알죠? 그 전에는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오토바이 탔고 20년 전에는 자전거.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 북경 자전거. 내가 보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인도 가면 구르마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력거 다니는 나라잖아요. 또 인도가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인도에서 이번에 10만 대 팔았잖아요. 5천만 에 팔렸잖아요. 샤오미가. 그래서 인도 시장도 제가 이제 또 열린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워낙 멀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중요한 거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데이빗 아이흔영 데이빗 아이흔영의 그 68년생 그 차세대 행동하는 투자가 행동하는 투자가가 물론 이번에 약간 줄였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겁주려고 줄였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확대 이런 요구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지만 새로운 기기가 계속 생긴다.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기기가 생기니까 새로운 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이제 제가 이번에 아이폰 플러스 한 것도 6 플러스 한 것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선물로 애플 워치를 사준다 그래서 했잖아요. 근데 애플 워치뿐만이 아니라요. 애플 워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수많은 이미 스마트워치를 팔고 있어요. 100불짜리도 있고 200불짜리도 있고 샤오미도 이번에 나온다 그러고요. 막 얘기 나오는 게 그게 보면 지금 같은 고급이 아니더라도 50불짜리 100불짜리에 그냥 블루투스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전화 받고 문자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까지 그런 거 전화하고 각종 헬스 뭐 맥박 재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해갖고 기존에 이제 싼 거부터 해서 이미 많이 나왔죠. 웨어러블 기기가. 그리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 그 각종 사물이 연결되는 거. 우리가 갑자기 밥솥 얘기 잠깐 해드리면 밥솥도 저도 이성원 대표도 제가 말할 때까지 몰랐죠.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알았잖아요. 우리 시청자보다 아시는 분 우리 애청자도 아시는 분 혹시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프리미엄 가전이 대세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는 사람이 이제 진짜 화교 진짜 그 중국 관광객 이런 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다 70만 원짜리 전기밥솥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70만 원짜리 밥솥이 어디 있어? 왜냐면 우리 해봤자 30만 원이잖아요. 비싸봤자. 작년에 얼마짜리 샀어 이성원 대표? 36만 원인가? 내가 보면 그것도 비싸거든. 근데 비싼데 왜냐면 홈쇼핑 보면 할인해서 22만 원 이런 건 팔거든요. 70만 원짜리. 뭐냐니까 무선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와이파이 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5월인가 나왔고 11월 4일자 조선일보 보니까 프리미엄 가전 특집에서 기사가 났어. 이미 우리 리용커친이나 쿠쿠전제 프리미엄 70만 원대 밥솥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래요. 네? 그리고 진짜 우리 그 화교분한테 들어갔더니 중국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그걸 70만 원짜리 산다는 거야. 그래? 거기에도 뭔가 다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통신 들어가면 거기 뭔가 기억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들어가도.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그렇고 테레비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거에 안경도 그렇고 뭐 안경도 아니면 뭐 팔찌에도 그렇고 요즘 보면 팔찌 하는 애 봤죠? 팔찌 하는 애. 그 건강 팔찌가 아니라 요거 그 헬스케어 그 팔찌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팔뚝이야 뭐 이런 거 수많은 헬스케어 기기가 됐건 그 웨어러블 기기에 메모리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건 적건 간에 그렇게 쓰임새가 워낙 많아지고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더 머니까. 자동차는 오히려 빠른 거 아니야? 당장 SSD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나쁘지도 않은데 거기다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 장기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약간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길게 보면 6개월 쉬었나요? 그 이번에 5만 1, 2천 원 갔다가 4만 4천 원? 3만 2, 3천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오늘 얼마야? 49,950원까지 찍었었어. 오늘? 그래서 5만 원 다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달리면 누가
뒷덜미를 잡나? 네. 뒷덜미 잡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제 왜냐면 외국인들 지분이 거의 50%에 육박했고 이제 지금 그 SK 뭐 한국전력 이런 거 한번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또 닥쳤던 거 지붕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경영보다는 네.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 걱정되긴 해. 오늘 사장단 그래서 싸그리 갈렸잖아. 어디가? SK그룹 사장단 인사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어? 하이닉스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왜? 하이닉스는 뭐 재유지됐겠죠. 아니 그거야 이제 그 큰 집에 몇 번이나 네. 가갖고 안부 인사했느냐 이런 거 네.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그렇죠. 대거 교체. 대거 교체. 열심히 이것들이 노력을 안 했어. 따님이 지금 거기 가갖고 군대까지 가갖고 우리 아버지 좀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이 사장들이 말이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직 못 나오시지. SK도 큰 거 하나 사갖고 취득세도 많이 내시고 주민세도 10% 추가 내시고 이런 거 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수 있죠. 뭐 내가 힌트 하나 줄까요? 뭐 양재동 부지 하나 개발하지. 양재동 부지 받아쳐야지. 나는 그리고 왜 그런 거 없는지 몰라. 네. 나 곧 생길 것 같아. 내년이나. 네.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네. 그런 거 많았다. 어떤 거요? 방위성금. 아 방위성금? 많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그렇죠. 나 어렸을 때도 중학교 때까지라도 방위성금 낸 거 기억나요? 아 내 돈 돌려줘. 방위성금부터 시작해갖고 그 뭐야 평화의 댐 성금 이런 거. 평화의 댐도 돈 냈지. 돈 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 방위성금 하나 생길지 몰라. 나 그거 KBS에 가면 나 그 돈 내는 거 찍었는데. 학교 대표로 가갖고 평화의 성금 내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78번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